활기찬 하루를 원하십니까? 따끈따끈한 정보를 원하십니까? 유쾌한 정보 충족 프로그램 라디오 매거진 오늘입니다. KBS 모코라드 생방송 라디오 매거진 오늘 듣고 계십니다. 5시 21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숲 이야기 이어집니다. 오늘도 황호림 숲 연구가를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요즘 조석으로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졌습니다. 네. 아침마다 영산강에 물안개가 곱게 피어오르고 또 한여름 녹음 속에 잘 보이지 않던 그 청설모와 어치도 겨울 식량인 도토리를 숨겨두기 위해서 참나무 숲에서 그 앙증맞은 발걸음이 분주한 걸 보니까 예. 가을이 깊어가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농부들도 들판에 곡식을 걷어둬야 할 때가 되었고 네. 또 숲속의 나무들도 긴 겨울을 날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풍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연 공부부터 해보죠. 특별히 가을에 이 단풍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네, 단풍이라는 것은 식물의 잎이 생리적으로 변화를 일으켜서 그 녹색의 잎이 붉은색, 노란색, 갈색 등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네. 낙엽수는 그 하루에 최저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 월동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여름에는 강한 빛과 적당한 온도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겨울이 되면 에너지만 소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잎은 필요 없게 되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제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 잎으로 보내는 수분과 그 영양분을 줄여가지고 잎의 엽록소는 조금씩 파괴돼 가면서 그 푸른색을 잃어가게 되니까 그동안에 가려져 있던 빨간색, 노란색 색소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풍이 들면은 그 나무에 따라서 그 고유에 가지고 있던 빨강이라든가 노랑, 뭐 갈색으로 이렇게 이제 색이 들게 되는데, 물이 들게 되는데, 네. 그 원리가 뭘까요? 예, 단풍은 기온이 떨어지면 잎 속의 엽록소가 합성이 중지되거든요. 그래서 엽록소가 없어짐에 따라서 잎 속에 남아있는 노란 색소인 카로티노이드가 드러나게 되면 노란색으로 됩니다. 예. 은행나무나 생강나무, 희어리가 그런 경우입니다. 주황색 색소인 크산토필이 드러나면은 주황색 단풍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잎속에 당분이 엽록소의 분해와 함께 붉은 색소인 안토시아닌이 생성되어 나타나게 되면은 북나무나 단풍나무, 화살나무 같은 붉은색으로 물이 들게 됩니다. 네. 또 탄닌이 생성되면은 참나무 같은 그런 갈색 단풍이 들게 되는 것이죠. 네. 갑자기 안토시안 말하니까 뭐 안토시안 건강에 좋다고 그러신 분들 계시던데. 맞습니다. 같은 성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또 어떤 나무들은 가을이 되기 전에도 단풍이 든 것처럼 이렇게 붉은색 띄는 거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네. 갓 나온 어린 잎은 엽록소를 만드는 세포 구조가 완성되지 않아가지고 안토시안이 많이 갖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붉게 보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안토시아닌은 자외선을 잘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그 연약한 어린잎이 자외선의 피해를 막을 수가 있고 또 그 잎을 갉아먹는 곤충에 대한 경고 메시지 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잎이 성숙하게 되면은 안토시아닌도 분해돼가지고 푸른색으로 되게 됩니다. 또 어떤 식물은 성장 기간 내내 그 잎이 빨간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 식물은 정상적인 녹색종으로부터 그 안토시안 성분이 많이 그 함유된 변종인 경우가 많은데 자주색 양배추, 또 붉은 차조기, 베고니아 같은 것들이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네. 그런데 단풍하면 우리가 단풍나무를 가장 이제 많이 연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단풍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풍나무에 따라서도 뭐 여러 가지 단단풍인가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단풍나무들을 좀 구별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 나무에 대한 깊은 지식과 정보가 없으면 쉽지 않은 일인데 네. 하지만 우리 숲쟁이들 사이에서는 인기 있는 3579 구분법이 있습니다. 네. 그 단풍나무를 잎으로 구분하는 방법인데요. 네. 잎의 갈라진 형태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먼저 3갈래로 갈라지면은 중국 단풍, 예. 또 5갈래로 갈라지면은 고래새나무, 7갈래는 단풍나무, 9갈래로 갈라지면은 단단풍나무입니다. 네. 그리고 울릉도에만 자라는 섬단풍나무라는 단풍나무가 있는데 네.
그것은 11갈래로 갈라집니다. 단풍나무는 잎이 변이가 많아가지고 적용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방법으로 구분하면 거의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떤 단풍나무 같은 경우는요, 저 네. 이렇게 보면은 그 버드나무 같은 그런 식으로 된 그 단풍나무가 있던 것 같은데 이파리가 잎이 갈라지지 않는 단풍나무도 있습니다. 안 갈라지는 것도 있고요. 아하, 참 상록수도 단풍이 드는 경우 있습니까? 네, 이제 낙엽수는 단풍과 낙엽이 일시에 지잖아요. 예. 그렇지만 상록수는 신압으로 잎이 져서 눈치채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잎이 붙어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 상록수 아래로 가서 보면은 낙엽이 수북이 쌓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흰엽수를 비롯한 상록수는 기본적으로 보온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뭇잎이 월동이 가능하고 또 잎이 겨울 동안 붙어 있다 하더라도 광합성 작용으로 생산량이 호흡으로 소비되는 양보다 많기 때문에 네. 하엽수처럼 잎을 모두 떨어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록수는 대부분 수명이 2년 이상 되면 뇌세해가지고 떨어지게 되고 광합성 효율이 높은 새로운 잎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네. 굴거리 나무는 새로운 잎이 나게 되면 그 오래된 잎이 일시에 떨어지기 때문에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같다고 해서 겸양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겸양수. 예. 자리를 양보한다고요. 아, 그리고 상록수 중에는 네. 마삭준이나 남천 또 네. 단팔수 같은 그 붉게 물든 잎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요즘 저 화분 같은데 남천 같은 것도 많이 심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가로수 저 도로에도 보면은 남천은 많이 심어져 있는데, 네. 잎이 지지 않는 그 상록 그저 단풍나무 이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네. 나무가 있는가요? 예, 제가 중국에 가서 직접 확인했는데 예. 문화적인 충격이 아주 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단풍하면은 울긋불긋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중국 단풍을 닮은 팍스 단풍과 파베르 단풍이라는 상록 단풍이 있었습니다. 파베르 단풍은 그 가을에 단풍이 들지는 않지만 잎의 색상이 기온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요. 기온이 낮은 봄에는 새순이 나올 때 붉은색이다가 또 점차 기온이 올라가면 한갈색과 녹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이제 식과 즉 날개가 달린 열매가 달린 그런 엄연한 단풍나무입니다. 네. 이제 가을 돼가지고 단풍 구경 가시는 분들 또 많이 계실 거예요. 또 애기 단풍 찾아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우리 지역에서 어떻습니까? 단풍 좀 구경할 만한 곳 하면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 고장에는 선운산이나 내장산처럼 그런 현란한 단풍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고장에도 그 유달산 소요정 부근이랄지 또 승달산 모구암 계곡 그리고 무안 삼양면 군산동에 제3저수지가 있거든요. 네네. 그 부근에 가시면 호젓한 숲길을 걸으면서 소소한 그런 단풍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네, 군산동 그저 목포 제3수원지 뭐 거기 가면은 보호가 그동안 잘 돼 있었기 때문에 다른 네. 이런 그저 단풍뿐만 아니라 숲길도 참 아름답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호림 숲연구가였습니다.